Hello everyone, I'm Jean Yoon, the new host for The Diplomat. The Korea-ASEAN Special Summit will kick off on November 25th in Busan, South Korea. The summit is expected to provide momentum not only for Korea-ASEAN relations, but also for global peace and prosperity. This is why we have prepared a special program focusing on the summit. For part one, we'll invite two experts on the relationship to discuss the achievements as well as its future. The part two will focus on the main agendas that will be discussed during the summit. We invite you now to part one of the Diplomat's special program on the Korea-ASEAN Special Summit. 어서 오세요.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에 바쁘시죠? 예. 아세안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네. 네. 교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저는 최근에 그 한아세안 관련해서 책을 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좀 일이 많았습니다. 네, 바쁘셨겠네요. 네, 그럼 저희 앉아서 인터뷰 진행할까요? 예. 두 분은 오랫동안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그 30년을 해고해 보면은 그 한아시안 파트너십의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아주 양측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파트너십이 전개가 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신뢰를 하고 상대방한테 아주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관계까지 발전을 했다. 그런 면에서 한아시안 이 파트너십은 지난 30년 동안 양측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또 3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 파트너십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이 지혜를 결집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과 관계의 발전과 지금까지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세안은 70년대부터 역외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대화 관계를 수립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선진국 위주로 대화 관계를 수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아세안이 개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가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나 실익이 많았거든요. 한국도 아세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동남아 국가들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대화 상대국으로 가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초기에는 아세안 입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같은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국이 아세안에 오퍼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고 아세안이 판단을 했고 80년대 중반 이후에 걸쳐가지고 뭐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그다음에 특히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어떤 그 국제적 위상이나 어떤 그 인상이 이제 올라가고 또 당시에 우리 정부가 77선언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북한을 교차 승인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북방 정책도 표방을 했고 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세안이 한국을 대화 상대국으로 만든 것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 11월 달에 한아세안 대화 관계가 수립이 됐는데 당시는 완전 대화 관계가 아니고 뭐 통상, 투자, 그다음에 관광 이렇게 3대 분야에 한정을 해서 이 대화 상대국으로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분 대화 상대국이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그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한아세안 관계 발전이 지금 아세안 10개국이 우리 제2위의 교역 투자 상대국이고 당시 대화관계 수립을 할 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 설립 목적이 뭐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한 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그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에 이제 무역을 증진을 하고 또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또 관광을 촉진하고 문화 교류를 좀 왕성하게 한다 하는 그런 큰 네 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한국과 아세안이 이제 공동으로 그 출범시킨 정부 간 국제 기구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한 아세안 센터와 같은 센터가 있는 데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아세안 플러스 3 할 때 일본과 그 중국, 그 한국 이 세 나라에 있는데 세 나라 그 아세안 센터 간에 또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나라 센터 간에 어떤 그 공동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에서 또 새로운 협력의 그 범위를 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 총장님께서는 예. 전에 태국 대사도 하시고 해서 예. 좀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세안 입장에서도 이 관계를 볼 것 같은데 이 관계의 그 성과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아세안 그 회원국들이 그 한국을 보는 눈이 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한국의 그 경험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어떤 경제 발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인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이 여러 가지 역경을 그 이겨내고 세계가 아주 주목하는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런 어떤 경험, 한국의 어떤 글로벌 기업을 일궈낸 이런 경험들, 그 원천이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이 탐구하는 그 분위기가 그 이 조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세안이 한국의 어떤 잠재력을 상당히 눈여겨봤다. 그래서 이 성견지명에 있는 결정을 그 내려서 오늘날 이렇게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를 그 수립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 교수님, 특별 정상회의가 한국에서만 지금 3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세안 국가들은 이제 대화 상대 국가 뭐 정상회의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세안 정상회의 자체 정상회의를 할 때 이 대화 상대국 정상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을 벗어나서 대화 상대국과 대화를 하는 게 아세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특별 정상회의로 하고 그다음에 그 준비 과정이 뭐 일정 조율이나 의제 선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아세안은 대화 상대국과 그렇게 역외 아세안 역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는 것을 10년 단위로 하는 걸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2009년, 14년, 지금 19년, 5년 단위로 지금 3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그러면 한국 이외에 다른 지금 대화 상대국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왜 한국에게만 유독 아세안이 이렇게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바라보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아세안이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잘 뭐 아시다시피 K 드라마, K 팝을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 그다음 한국적인 것, Things Korean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아세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 안보적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은 뭐 이 부딪히는 이슈, 충돌하는 이슈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 미중 간의 이 강대국 패권 경쟁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외교 안보적인 입장이 동일합니다. 미중 간의 어떤 뭐 한편에 서가지고 뭐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포용적인 그런 어떤 뭐 이 지역 질서를 구축을 하고 그 속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하고 또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고 협력을 하면서로 또 이익을 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세안이 한국을 특별 대접을 하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도 정상들이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총장님, 특별정상회의에서 다뤄지는 의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는 지금 저 FTA 네트워크를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아세안하고 한국 간에 그 FTA가 있지만은 이게 10나라가 참여하다 보니 그 개방 수준이 당초 기대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안 개별 회원국들하고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인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하고 이 추가로 양자 그 FTA를 지금 이제 체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는 사실상 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그 지난달에 선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시티 협력. 작년도 그 아시안 의장국이 싱가포르였는데, 싱가포르 아시안 의장국일 때 아시안 스마트 시티 그 네트워크 이것이 최대의 그 성과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입장에서 이제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또 한국이 그 스마트 시티 사업을 계속 그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 활동을 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그 어떤 점들, 예를 들어서 금융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든지, 금융기관들이 진출해서 쉽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업들이 나가서 또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 지원 플랫폼을 뭐 구축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그 두 분 말씀하시기를 그 한국과 아세안 그 기업들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 뭐 예를 들어 주시죠. 예. 베트남의 경우를 보자면은 우리 특정 기업이 이 베트남의 그 수출의 한 18%에서 22%까지 그 차지를 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그 인력을 이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 베트남뿐만 아니고 뭐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 거의 전체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나라의 그 어떤 경제 발전에 이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업 나름대로 또 이윤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래서 상호 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6% 이상, 7%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또 아세안에 진출해서, 물론 뭐 우리 기업도 뭐 이익을 보지만 또 현지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고용 창출이나 경제 발전에 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제적 그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 관점에서 아세안도 뭐 단순히 지금 뭐 경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 가공 무역 있지 않습니까? 부품이나 이런 걸 들여와서 조립을 하는 이런 단계를 벗어나가지고 좀 더 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한국이 개도국에서 지금 선진국에 이제 거의 문턱에 다 있는데,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인 거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세안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서 성과 사업으로 어떤 이 합의안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청장님, 예. 이번 그 특별 정상회의가 더 주목을 받는 게 그 1차 한 메콩 정상회의가 같이 연계돼서 열리기 때문이라고 예, 예. 들었습니다. 예. 아젠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 회의에서는? 메콩강 연안국들은 이 공동으로 이 수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큰 그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메콩강 그 유역국들은 이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이 아마존 다음으로 이 생물 다양성 종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생물 이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류 이것이 아주 이 중요한 그 이 산업입니다. 이 물류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 메콩 경제권은 그 상당 부분이 아직도 이제 이 농업 농촌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 그 이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메콩강이 홍수와 그다음에 가뭄 이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이것도 기후 변화하고 밀접히 관련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이 다룰 것 같고요. 그 이제 메콩의 중요성 왜 그럼 메콩이 갑자기 부각이 되느냐?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볼 때 그 역동적이고 아주 로버스트하다. 그러니까 연 한 7% 정도의 그 성장을 지난 수년 동안에 해왔는데 이 7%이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세안의 어떤 경제 성장을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과 그 인도와 육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그 중국, 그 다음에 그 인도, 일본, 뭐 주요 국가들이 다 여기 메콩에 지금 아주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 지역에 우리 개발 그 원조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전체 ODA의 한 23%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우리 ODA 중요한 아주 협력 그 대상국이고 막 그런 점이 이 메콩 유역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왜 이번 회의에 그 국방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가요? 그 국방 방산 협력,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그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T-50 그 고등 훈련기나 그 다음에 해경 함정, 그 다음에 그 해군 그 함정, 그 다음에 잠수함 같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방산 관련한 이제 협력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나 어떤 이런 그 방산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이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이제 무기 체계를 뭐 이렇게 수출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한 신뢰 수준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뭐 전략 무기나 어떤 그런 방산 부품들을 이렇게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세안 국가들이 이 상대적으로 한국산 방산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그런 부분을 협력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도 서로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세안이 그 남북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쭉 냉전뿐만 그렇죠. 아니라 냉전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도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 입장에서 제일 편하게 느끼는 상대가 또 아세안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지난 이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를 했고
베트남이나 뭐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체제전환 국가고 개혁개방의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뭐 개혁개방, 경제발전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는 또 북한한테 경험을 전수해 준다든가 뭐 이런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고 어떤 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아세안이 할 역할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북한 경제 개발이 본격화가 되면 소위 얘기하는 이 동북아 경제 협력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동북아 경제 협력의 이 베너핏이 동북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 동남아까지 아세안까지 다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도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다 같은 그 스테이크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로 인해서 그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더 발전할 것 같은데요.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동아시아 아태 지역 차원에서 보면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지금 경향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 아세안과 한국이 상호 노력을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확립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무역을 그 약화를 시키고 시장 통합이나 경제 협력을 확대를 시킨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적으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한국이나 아세안 같은 지역 내 중소규모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국가들끼리 다툼을 하거나 경쟁을 하게 되면 어느 한편에서라고 자꾸 요구를 받거나 압력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우리나 아세안이나 중국과 미국은 한편에 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이긴 하지만 또 중국과 경제적으로 북한 문제도 있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고 아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세안과 우리는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을 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 대국끼리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협력의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한국과 아세안이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장은 눈에 띄지는 텐저블한 아웃컴은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을 점차적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를 하고 노력을 같이 하게 되면 서로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도 지역 질서가 좀 더 좀 안정이 되고 포용적인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데 추동력이 될 수 있다,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을 총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 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010년에 그 베트남이 그 아시안 의장국일 때 우리 한국과 아세안 간의 어떤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이 되는데 최고의 수준이죠.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루지 못할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과 그 아세안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과 아세안이 이 지역 또는 이 글로벌 차원의 이 다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이 이 다자주의, 멀티래터럴리즘을 보호하고 신장하고 이 발전시키는 데 공통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상당히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과 아세안은 이 자유무역의 그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용적이고 이 개방적인 어떤 이 자유무역 체제, 이것을 지키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저 비전통 그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가 요즘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과 아시아는 비전통적 그 안보 위협에 대한 이 공동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안 플러스 3라든지 ARF라든지 뭐 EAS라든지 ADMM 플러스에서 비전통적 그 안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아시안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해서 성과를 좀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두 분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 part 2, we'll focus on the agendas for the summit. We hope you'll join us again.